네,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눠볼 얘기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기 쉽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이 세법의 개정 방향 그리고 취지 같은 것을 이해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세법의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준비하고 이것에 대해서 절세함으로써 이 이익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됐는지 알기 쉽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 개정 방향, 목적,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틀로 본다면 저출생 고령화 사회 대응.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가 태어나는 자녀 수는 적고 나이는 많아지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자녀를 갖고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 자녀 수가 많은 가정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이 부분을 대응하겠다. 그리고 항상 갖고 있는 얘기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제를 지원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세법이 개정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법의 어떤 개정, 일정을 보면 항상 그렇죠. 매년 하반기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하고 그리고 국회가 심의해서 이제 확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죠. 26년에 시행될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저출생의 대응, 그 다음에 내실 경영. 그래서 큰 제목으로 본다면 가계 지원 및 공제 혜택 대폭 확대. 네, 그리고 법인세율을 원래대로 돌렸죠. 1% 낮아졌던 게 다시 원래대로 1%가 높아져서 가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 지원, 즉 법인세가 높아지는 부분에 따른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그 개념으로 좀 바뀌었죠.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이제 근로자들을 지원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근로소득자들은 100% 자신의 소득이 노출되는 요즘에는 모든 사업자분들도 카드와 현금 영수증 등으로 거의 다 노출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안으로 나온 게 뭐냐면 개정세법이 출산 및 교육비. 네, 그래서 보면 출산 보육수당, 이게 이제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 보육수당을 비과세할 때 옛날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면서 자녀 수에 관계없이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서 뭘로 바뀌었죠? 자녀 한 명당 20만 원. 그래서 자녀가 두 명이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네, 아예 받는 급여에 비과세가 늘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과거에는 초등학생의 학원비에 대해서 사교육비라 그래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요번에 바뀐 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한 태권도, 미술학원, 피아노의 예체능에 관계된 이거는 기본적 소양을 기르는 학원비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한 예체능 학원비는 당연히 세액공제, 즉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들어갔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또 두 번째, 근로자 지원, 그래서 다자녀에 대한, 가족에 대한 공제를 확대했고, 그 다음에 고용 지원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다자녀 세액공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해에 만약에 첫째가 태어났다. 출생하거나 입양했다. 그러면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70만원.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첫째는 30, 둘째가 태어났다. 연 50, 셋째가 태어났다. 7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 물론 그 예전에 먼저 바뀐 규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8세 이상 자녀, 과거에 옛날에 바뀌었던 게 중에 있는 게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 중에 몇 세 이상이요? 8세 이상 자녀가 네, 한 명일 때는 옛날에 바뀌었죠. 15에서 25로 올라갔죠. 한 명일 때는 얼마죠? 25만 원.
자, 이제 두 명이 되면은 자, 얼마씩 올라가요? 30만 원씩 올라가니까 이제 플러스 얼마가 돼요? 두 명째는 30만 원. 세 명째부터는 얼마? 40만 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8세 이상 자녀가 첫째만 있다면 25만 원인데 두 명 있다 그러면은 25에 30이 플러스 되니까 얼마예요? 55. 그 다음에 셋째까지 있다. 8세 이상 자녀가 3명 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25, 30, 40 더하니까 얼마다? 95까지 올라가는 거죠. 예, 이 자녀세액 공제 기본적으로 8세 이상의 자녀가 이렇게 있다. 이건 그대로 지금 적용되는 거고요. 요 다자녀세액 공제 이건 뭐냐면 그 해 첫째가 태어났다 30만 원, 둘째가 태어났다 50만 원, 셋째가 태어났다 얼마? 7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8세 이상이 존재하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여기에 혜택과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녀세액 공제 그래서 과거에 있던 건 그대로 있고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는 40만 원. 네, 당연히 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존재하고 그리고 그 해년도에 첫째가 태어나면 30, 둘째가 태어나면 50, 셋째가 태어났다 얼마? 70을 공제를 추가로 받는다. 이런 쪽으로 갔고 그리고 중소기업 감면을 연장했죠. 청년 및 고령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를 뭐 해줘요?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원래 2025년 말까지 끝나게 돼 있지만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명세서 이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를 월 단위로 신고해라 이랬는데 이것도 유예됐어요. 여러분 기업이 신고하는 원천징수는요. 근로자 개개인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기업 전체에서 얼마를 지급했는데 얼마를 원천징수했다. 그 내용만 남아 있고 받아간 사람에 대한 정보는 없거든요. 그 받아간 사람,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나온다? 지급명세서에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쵸? 이게 지급명세서에 나오는 건데 이걸 갖다가 월 단위로 신고하라 그러면 되게 이게 부담스러워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유예했고 일단 사업자 부담이 완화가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우리 아까 앞에서 봤듯이 법인세율이 인상됐어요. 원래 2억, 0에서 2억 이하가 9%였는데 2억 이하가 10%로 올라갔고 2억 초가 200억 이하 구간이 19%였는데 얼마로? 20%로 이렇게 1%포인트씩 뭐가 됐어요?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 지원을 확대했다. 네. 비청년 창업 및 인구 감소 지역, 지방이겠죠. 거기에 대한 감면율. 그래서 이게 지방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요. 우리가 기초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을 나누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확대가 됐고, 통합 고용세 공제 완화. 이게 뭐냐면 기업이 고용 인원을 늘리게 되면 이게 세액 공제를 해준 거였거든요. 이게 처음에 좋았던 이게 고용 인원이 늘어나면 이게 참 공제 혜택이 커서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직원 고용 감소 시 추징을 해요. 공제받았던 그 금액들을 직원 그 인원수가 감소하게 되면 이거를 다시 걷어들인다. 추징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보니까 이게 되게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당장 채용해서 받는 건 좋은데 나중에 인원수가 감소하게 되면 이 부분을 토해내야 되니까 추징당하니까 이게 상당히 좀 걸림돌이었는데 이 규정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는 대신에 1년 이상 근무한, 1년 이상 근속한 직원만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켰죠. 그래서 기업이 어떤 고용 유지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지원책이 뭐냐면 K 콘텐츠 지원 그래서 자 웹툰 제작비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네, 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문화 이 콘텐츠가 강하죠. 그래서 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웹툰 제작비 세액 공제가 신설이 됐다. 네, 참고로 아시면 되고 가짜 생계현서 실제 거래가 물건의 공급이 존재하지 않는데 가짜로 생계현서를 발행하는 이 가공 생계현서에 대해서 되게 강화됐죠. 3%에서 4%로 인상됐어요. 즉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실제 거래 기반에 대한 증빙 관리를 더욱더 강화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뭐 참고로 어떤 법인을 운영하시는 법인 경영자님들의 뭐 실무 팁, 뭐 단순한 얘기지만 보면은 법인세율이 인상됐죠. 그렇다면은 이 과세 표준을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래야 이 과표를 줄여야만 세금이 줄기 때문에 비용 처리와 감면 혜택,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공생계한서, 이 가산세 4%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 증대 유지를 위한 통합 고용 세액 공제가 이제 그 되게 그 뭐예요? 추징 같은 것들이 삭제되면서 되게 완화가 됐죠.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증가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좀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그 연말정산에 대해서 굳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이제 앞으로는 초등학교 1, 2학년 예체능 학원비 영수증 반드시 챙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 수에 따라서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청년이라면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회사 인사팀에 미리 확인해서 혜택을 받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오늘 2026년 개정세법을 큰 틀에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